있는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트로트, 트로트는 별책 부록, 특별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특별주기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특별책의 물뽐뿌입니다. 뿜뿜! 네, 오늘은요, 트로트는 없습니다. 왜요? 트로트는 별책 부록이니까요. 네, 이야기가 있는 트로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겪었던 실화 경험담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 보이스피싱 전화 한번 안 받아보신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요새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그 방법 또한 날로 진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겪은 보이스피싱 경험담은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계의 고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요 근래 겪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있어서 마치 엊그제 전화를 받은 것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지금부터 그 보이스피싱 관련 썰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뿜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사실 근무 시간 중에는 잘 안 받는데 02로 이제 시작되는 번호여서 그날 우연찮게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서초검찰청이래요. 에? 웬 서초검찰청? 그때 제가 이제 그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서초구 법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02 어쩌고 시작되는 번호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웬일이지?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중국 강력 범죄 집단 몇 명을 검거를 했는데 그 중에 제 이름으로 된 대포 통장이 나와서 제가 중국 강력 범죄 집단에 연루된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놀랐을까요? 엄청 놀랐을까요? 네, 엄청 놀랐어요. 예! 놀라니까 그쪽에서 뭔가 수사에 활기를 띠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자기네들이 주변 조사도 좀 해보고 사생활도 캐봤더니 사생활은 어떻게 캐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생활도 캐봤더니 범죄 경력도 없고 사생활도 깨끗해서 이런 범죄에 연루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래요. 그래서 예 대답을 하고 보니까 그때 제가 근무를 하고 있던 곳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 즉 구디역이었어요. 이제 과거에는 구로공단역이라고 했었는데 그 명칭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사실 요새 젊은이들은 구로공단 하면 몰라요. 구디라고 해서 나름 핫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디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초역하고 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가겠다. 누구를 찾아가면 되느냐 했더니 오지는 말래요. 아니 왜? 이렇게 중대차한 일에 오지는 말랐는데 거기서 제가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의심을 못했죠? 네, 02 어쩌고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번호가 제 핸드폰에 찍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겠다, 그쪽에서는 오지 말라, 이제 실갱이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이스피싱 건 전화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 담당 과장을 바꿔줄 테니까 담당 과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잠깐 가만있어 봐. 검사들도 과장 검사라는 게 있었나? 제가 이제 부장 검사라든가 차장 검사라든가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과장 검사는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낯설더라고요. 하여튼 바꿔준다니까 이제 받았어요. 근데 여자 과장이 딱 여보세요 하는 순간 어머나? 여기서 뭔가 제가 한풀이 확 꺾이더라고요. 쎄한 거예요. 그 있잖아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쪽에서도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 번호 찍힌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제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사실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멀지도 않으니까 직접 가겠다. 그런데 오지는 말래니? 라고 했더니 이 여자 과장이 뭐랄까 그 뉘앙스, 어휘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하는 걸로는 어디 가서 지지 않고 또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서 속아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 그럴까? 가지 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찰나에 조금 이제 제 통화를 듣고 있던 저쪽 다른 자리에 앉아 계시던 실장님이 갑자기 내 핸드폰을 확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 어리버리 막 당황해서 있는데 갑자기 뭐 몇 마디 주고받더니 갑자기 욕 배틀을 하는 거예요. 뭐 난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랐는데 우리 실장님 측에서도 욕을 한 사발을 그쪽에다 뿜어대니까 그쪽에서도 응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서로 주고받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보이스피싱인 것으로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검사라고 하니까 조금 더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동생이, 그 남동생이 법무사예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나 이런 전화 받았는데 이거 진짜 보이스피싱 맞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이제 알려주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는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경찰청, 경찰서, 공공기관, 관공서 등등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대요. 범죄에 연루된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너 범죄에 연루됐어. 어떡할 거야? 라고 전화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실제 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한테 그런 전화를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쥐도새도 모르게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은 진짜로 범죄에 연루된 사람한테는 어떻게? 이때야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잡으러 가거나 그게 아니라 범죄에 좀 연루된 정황이 좀 가볍다거나 좀 참고인으로 필요하다거나 이럴 경우는 야, 너 언제까지 어디로 출두해라고 출석 통지서만 계속 보내지 결코 전화로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전화를 받은 게 너무 뭐랄까 좀 놀랐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핸드폰 변경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번호를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번호를 몇 번 바꿨었는데 첫 번째 바꿨던 번호는 이렇게 빗독종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도 좀 번호를 바꿔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번호는 또 유난히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대개는 이제 뭐 주민등록 번호를 뭐 알려달라, 비밀번호 확인차 전화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씨알도 안 먹히죠. 그런데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엔간한 저 물품부에게도 조금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쓰고 있던 번호에 5만 정이 떨어져가지고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다행히 지금 쓰고 있는 번호는 그런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전화는 걸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 좀 사례도 찾아보고 이러는데 왜 우리 이제 사례라든가 실제 대화 이런 녹취록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전화를 받는 순간 야,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내가 얘를 좀 골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뭐 이제 그 약을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들이 내 집 주소라든가 개인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갑자기 피자 100판이 배달이 된다던가 중국집에서 짜장면 300그릇이 배달이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물어줘야 된대. 절대로 내가 얘 보이스피싱이야 좀 놀려줘야 되겠다. 장난치지 마시고 보이스피싱으로 판단이 된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끊어버리시거나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번호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어때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 말고도 사실은 이런 보이스피싱범에 관련된 경험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 이야기를 듣는 특별지기님들 혹시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런 실제 사례를 많이 알아야지만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왜 누구를 납치했다 이런 전화를 할 때도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그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요. 네 소녀를 납치했다. 500만 원만 보내주면 돌려줄게. 네 아들을 납치했다. 750만 원만 보내주면 네 아들을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돈이라거나 주변에 아름아름
빌릴 수 있는 돈을 요구한대요. 뭐 1억을 보내줘, 5억을 보내줘. 이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겪었던 보이스피싱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제 얘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으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더욱더 신나는 트로트와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우리 특별지기님들, 네, 뭘 하셔야 되죠? 좋아요, 뿜뿜, 또 하나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 특별책의 물뽐뿌를 쑥쑥 키울 수 있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제발.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